안녕하십니까. 군자란 꽃이 오래갑니다. 한 달 새 피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난꽃도 피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장관들의 일자리 공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 약속했는데 최우선하는 것으로 안 보인다.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을 만들어라. 참석자들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 저는 문재인 네가 전략적 실패를 했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법인세를 인상해 놓고서 이것이 전략적 실패이죠. 그 틀에서 아무리 돈을 쳐갖다 부어도 전술적 만회는 불가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인적 물갈이 시사했던 김 대법원장 취임 6개월 된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했다. 이제 지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김소영 전 차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김 전 차장에게 먼저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 등을 놓고 김 대법원장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갈등이 이번 인사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 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뒤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이다. 지금 김명수가 이제 법원을 종북간첩단으로 갖다 채울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정부 내걸고 19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청년 실업 취소자 위기감이 발생했다. 전략적 실패를 해놓고 최저임금 16.4% 올리고 그리고 법인세율 13.6% 올려놓고서 그것이 청년들을 고용할 것 같으냐. 이제는 긴축 재정을 해서 잘라야 되는 그 상황을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주범 아니냐. 그런데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느냐. 작년 취업자 중 청년은 14.9%, 15% 깨지면 역대 최저가 된다. 20대 231만 명이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막상 취업해도 일자리 질이 낮다. 84%가 첫 월급 200만 원을 밑돌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60% 아래로 첫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 조작된 결과이다. 20% 미만의 응답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5% 미만의 응답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 국민 전체에 랜덤으로 조사하면 20% 30% 밑돌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게 진실한 문재인의 이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50 몇 %도 하는 것도 조작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 대표 단장에 최룡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청와대 최룡해급이 오면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자 미 거부감도 커 딜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친해져라. 라커도 남북 선수 섞어서 배치했다.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사진 찰칵. 어라 북수비수는 안 왔네. 12명 중 수비수는 2명뿐. 머리 감독의 구상과 동떨어져 단일팀 4일 스웨덴과 첫 평가전을 한다. 4일 금강산에서 남북합동전야제 K-팝 공연 열리나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위장평화 올림픽이다. 그래서 위장평화에 이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장평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의 합작품입니다. 북한 금융제재 미 차관 돌연 간담회 취소 외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4시간 전 취소, 주한 미 대사관 이유는 말할 수 없다.
남북회담 담당 천혜성 차관도 만나 새 대북제재 내용 전한 듯하다. 그리고 지금 니들이 쇼를 하고 있는 것도 이건 대북제재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갈 것을 우려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홍콩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북 강경 메시지 공개 표명을 했다. 다음 행선지는 일본서도 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선 모든 일정 비공개 진행했다. 남북대화 의식한 우리 정부가 회견 취소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맨델커 차관은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를 하지 마라. 위장, 평화, 올림픽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영원히 중단하라. 평양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열자. 평창 참가로 남북대화 길이 열려도 비핵화 논의에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위장평화 공세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장을 만들어주고 평양올림픽으로 김정은이가 만들어서 평양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평양에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이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무대를 만들어줬죠. 대법원장 행정처장 물러나라 뜻 전한 후 바로 자기 사람을 앉혔다. 이게 김명수입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이견보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처장의 안철상 대법관을 앉혔다. 대법원 수뇌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안철상 대법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종북 간첩단이 또 김일성이 이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전면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김명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이제 법원 내에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을 다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김소영이 PC 강제 개봉 당시 고입급 컴퓨터까지 요구당하자 보직 걸고 대법원장에 반대를 했다. 김명수의 인적 물갈이 과정서 코드 사법 논란 다시 불거질 듯하다. 그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천안함 폭침 주범 신복을 환대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천안함 유가족 회장 이성우 씨는 남북 접촉에 할 말이 많았다. 여기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곤이라고 하는 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이 리선곤이라고 하는 놈은 뭐한 놈이냐. 리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기획 주도한 김명철 전 정찰 총국장, 현 통일전선 부장, 이게 김영철이가 정찰 총국장과 통일전선 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또 정찰 총국장이 누가 다른 사람이 임명된가 보죠.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군 장병 104명 가운데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이때 이 씨의 맏아들이었던 고 이상희 하사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만기 전역을 1개월 앞둔 상태였다. 저는 이때 이 백령도 동남쪽에서 해상에서 천안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장소를 누군가는 북해군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그 자리에다 잠수정을 가져다 놓고 두 척이 와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중에 한 척은 도망가다가 우리의 공격을 받았는데 세 대를 잘못 오인했다라고 해군이 보도를 했죠. 해군 내에도 간첩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 그대로 알려줘갖고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의 천안함 말도 못 꺼낸 정부, 평화 말할 자격 있나 묻고 싶다. 도발에 눈감은 평화 지속 못해 그동안의 침묵 잘한 건지 후회된다. 현충일 국군의 날 행사 때 홀대 정부 천안함 사건 예면한 듯하다.
지난해 9월 28일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에서 열렸다. 당시 청와대는 이함대 사령부로 선정한 곳은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이함대가 갖는 상징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천안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재인은 천안함 이 도발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도하는 좌파의 핵심 인물이고, 천안함은 북한이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좌파들을 대변하는 문재인이니까 천안함을 여기 와서 언급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국민이 왜 북한 정권에서 구원의 손길 받아야 하나? 최보식이 선임 기자가 썼습니다.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의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말기를, 국민 자존심 지켜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남북 대화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요즘 우리 정부가 뭔가에 씌어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바로 그것이 국민의 자존심이다.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의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담을 파견하겠다는 날에 돌연 취소해도 말 한마디 못한 게 우리 정부였다. 임종석과 문재인이었다. 북한에는 못하고 총구를 과도한 추측성 보도나 비판적 보도에 북측이 때때로 불편한 반응을 강하게 보여왔다며 우리 언론에 돌렸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 짓을 한 놈들이다. 바로 직전 북한 매체에서 문재인이를 향해 얼빠진 궤변, 가시돋친 음흉한 악설 일색이라며 퍼부어댈 때는 엎드려 있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의 정체성이다. 주사파 인문이 김정은에 바친 평양 올림픽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악마성은 잊힐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핵무기 위협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대신 같은 민족끼리라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북한은 해묵은 카드를 내밀 것이다. 평창 유치의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인사가 내게 타령조로 말했다. 멍석 깔아놓으니 북한 아이들이 와서 휘저을 판이네. 죽 써서 개주네. 이러려고 삼수해감에 올림픽 유치했나.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직도 이 본질을 모른다면 당신들은 돼지라고 불려도 싼 사람들입니다. 일자리 줄이는 정책 펴놓고 일자리 않는다 장관들 질책, 지가 잘못해놓고 이게 웬 난리냐. 인이가 저도 인이라고 썼어요. 문재인, 이게 인이랍니다. 죄인 아이가 네가 이 짓 해놓고 왜 남한테 신경질을 내느냐. 이 개떡의 임종석 문재인아,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모자란다고 비상벨 누르니, 이게 주사파 인문, 원전 파괴, 원전 죽이는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원전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 전력 부족 비상벨은 계속 울릴 것이다. 기적처럼 성장한 우리 산업의 바탕엔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되는 질 좋은 전력이, 원전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력 경쟁력이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됐다. 정부의 탈원전 5기가 만든 평지 풍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원전 기술, 원전 능력을 없애라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임종석 문재인이가 원전 기술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6호기, 월성 5,6호기 저걸 가지고 1년을 끄는 바람에 1,500억 원이 날아갔는데 임종석 문재인 저 새끼들 주머니에서 뽑아다가 막아야 됩니다. 이 새끼들의 주머니 속에서 1,500억을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들은 계속 원전을 죽일 것입니다. KBS 노조 적폐 간부 지시 거부 신고하라. 이 KBS도 이제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이 여적들이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정부는 노조를 앞세우고 대형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쫓아내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정부가 아니라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들이 한 짓이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되면 건전한 공론 조성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식이 편협하고 혼미해지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고 했다. 이미 노조에 장악된 MBC, SBS에 이어 KBS까지 지상파 방송사 3권 모두가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 방송이 됐다. 그걸 모르고 조선일보 너희들은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가. 이 개똥들아, 이 날이 올 줄을 몰랐단 말인가.
오늘 1월 26일,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3만 번째 동아일보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이 앞에 있어서 두 번째 면에 있는 걸 가지고 저는 동아일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와 함께 쓴 3만 번 역사다. 참 위대한 동화입니다. 위대했던 동화입니다. 그러나 반역의 동화가 됐습니다. 사기 탄핵 JTBC와 공동주범이 된 동화를 봅니다. 오호 에제라, 이를 우찌하겠습니까? 오늘 동화에 저창간호가 이런 식으로 그 타이틀을 해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창간호. 저는 여기다가 한자로 거의 다 쓰여져 있어서 애국자 선배를 배신한 종북 간첩 후배 동아라고 썼습니다. 노조가 그렇고 경영진이 그렇고 이 동아가 대한민국을 반역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반역의 동아, 반역의 언론이라고 썼습니다. 칠흑 어둠 속 해방의 열망으로 동아일보가 태어났노라. 1920년 4월 1일자 창간사 현대문장으로 소개합니다. 1920년 4월 1일자, 그래서 3만 호가 오늘 나왔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 김대중이가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하는 회장, 동아일보 회장이 1937년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가 싸웠다는 보천보 전투 호해를 금판으로 만들어 갖고 김정일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한 후에 동아는 망했습니다. 조선도 망했습니다. 그 당시 46개 언론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는 김정일이 앞에 가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맨 앞에 치고 나간 자가 1998년도 보천보 전투를 금판으로 만들어서 싸다가 바친 동아일보였습니다. 미국, 북한 원유 공업성 등 독자 제재 대화 국면 아니다 메시지. 한국은 미 재무차관 간담회 돌연 취소, 정부 대화 무드 깨면 안 된다 요청한 듯하다. 맨델크 차관 북 돈줄 차단 설명 무산이 됐다. 관계자 대사관이 있은 논의 있었다. 문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는 이제 교류를 한답시고 북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맨델크 차관은 그것이 유엔 이 제재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러 왔고, 그것을 알렸고, 여기에 뿌리 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것을 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씨, 평창 이후 남북 화해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순수한 마음으로 평창 온 곳 아니야. 비핵화 외면된 국제 압박 더 세질 것. 평창을 평양 말했다가 정정도. 대한민국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려야 합니다. 대학 교수직도 이제 내려앉고 있습니다. 2년째 봉급 밀려 집까지 팔았다. 시간 강사 자리 구하러 다니고 있다. 서남대와 한중대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서남대 교원 346명, 직원 58명, 체불임금이 190억, 약 200억에 달합니다. 한중대 124명, 42명, 체불임금이 333억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거리로 나앉은 교직원들, 한중대 서남대 폐교로 570명이 실직했고 두 대학 체불임금만 500억이 넘고 사립대 직원은 실업급여도 못 받다. 인가기준 낮춰 부실대 키운 정부,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 이렇게 막 자라난 겁니다. 폐교엔 책임 안 져, 당사자들 분통. 폐교 도미노 현실화된 사학연금도 위태롭다. 2024년 교직원 4만 명 실직 위기다. 2024년까지 연금 붙는 사람 줄고 수혜자는 늘어 재정적자 불가피하다. 고갈이 빨라질 듯하다. 이것도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인의가 아닙니다. 임종석 문재인이는 돈을 퍼주기는 할 줄 알았지. 그다음에 사람 중심, 우리 병사들, 사병들 봉급을 이제 87.8%를 올려놓고서 지금 대한민국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는 자가 주사파
종북 간첩단 임종석과 문재인인데 이 폐교 도미노 2024년 교직원 4만 명 실직 위기를 해결할 위인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빨리 갈아치워야 합니다. 자, 이 페더러라고 하는 황제, 이 테니스계의 황제를 이제 우리 22세 정현군이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6핸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원핸드 대 투핸드, 백핸드에 달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 오늘입니다. 26일 오후 5시 30분 운명의 4강전. 여기를 이기면은 우리 정현 선수는 우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난관을 잘 극복하기를 응원합니다. 투핸드의 정현, 정확성과 파워를 겸비했다. 세계 최정상급이다. 원핸드의 페더러, 공수서 폭발적 위력, 드롭샷 명품이다. 22세 패기대 37세 노장,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현의 투핸드, 백핸드는 세계적 대세다. 다양한 패턴, 페더러의 원핸드, 백핸드, 이것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정세균이의 세균전을 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 내놓은 정세균이가 이 짓을 했습니다. 위헌투표법 3년 6개월을 방치한 채 개헌하자고 한 놈이 정세균입니다. 지가 해야 될 바른 일은 하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는 종북 간첩단의 앞잡이가 된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 한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위헌투표법을 3년 6개월째 방치한 놈이 저놈 정세균입니다. 2014년 7월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한시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2015년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렇게 만든 놈이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놈은 사회주의 헌법은 만들 줄 아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었다. 이들이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개헌을 약속했는지 모르겠다. 국회 사무처 저놈들 234명을 몰아서 죄 없는 헌법 84조 내란죄가 외환죄가 해당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저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 이 개짓을 했다. 국회는 언제부터인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상황을 깔아뭉개는 풍조가 만연해 왔다. 국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한 경우가 이 건에도 수십 건에 이른다. 국회가 정쟁에 정신이 팔려 입법기관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3년 6개월간 방치한 탓에 국민투표법이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탄핵하는 일에 열심이었지 정작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한 것을 고치는 일에는 돌보지도 않았던 저 234명의 국회의원들과 정세균이와 사무처 이 여적들이 이제 국민들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화면세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 이제 몰아내고 정세균 몰아내는 일에 합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청년 실업 해결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는데 개떡이다 이놈아. 네가 실패한 것 아니냐. 최저임금 16.4% 올려놓고 법인세 13.6% 올려놓고 고용을 더 하라고 하면 그게 고용이 될 것이냐. 이 개떡아. 네 아이들에게 눈 가려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면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 개똥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우리 국민이 저를 42%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놈이 투표지, 편지지 투표지를 가져다가 북한 해커들을 집어넣어갖고 돌려갖고
지가 왕위를 찬탈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과 정세균이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꾹 눌러줘서 촛불 혁명이 완수됐다. 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이 개새끼가 벌리는 여적질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바로 잡히는 날 저놈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나라가 삽니다. 이어서 땅굴 안보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땅굴에 대비해 주시기를 삼가 간청합니다. 군 및 예비군 그리고 우리 경찰 간부 여러분 땅굴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대 231만 명이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막상 취업해도 일자리 질이 낮다. 84%가 첫 월급 200만 원을 밑돌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60% 아래로 첫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 조작된 결과이다. 20% 미만의 응답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5% 미만의 응답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 국민 전체에 랜덤으로 조사하면 20% 30% 밑돌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게 진실한 문재인의 이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50 몇 %도 하는 것도 조작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 대표 단장에 최룡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청와대 최룡해급이 오면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자 미 거부감도 커 딜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친해져라. 라커도 남북 선수 섞어서 배치했다.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사진 찰칵. 어라 북수비수는 안 왔네. 12명 중 수비수는 2명뿐. 머리 감독의 구상과 동떨어져 단일팀 4일 스웨덴과 첫 평가전을 한다. 4일 금강산에서 남북합동전야제 K-팝 공연 열리나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위장평화 올림픽이다. 그래서 위장평화에 이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장평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의 합작품입니다.
북한 금융제재 미 차관 돌연 간담회 취소 외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4시간 전 취소, 주한 미 대사관 이유는 말할 수 없다. 남북회담 담당 천혜성 차관도 만나 새 대북제재 내용 전한 듯하다. 그리고 지금 니들이 쇼를 하고 있는 것도 이건 대북제재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갈 것을 우려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홍콩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북 강경 메시지 공개 표명을 했다. 다음 행선지는 일본서도 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선 모든 일정 비공개 진행했다. 남북대화 의식한 우리 정부가 회견 취소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맨델커 차관은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이 김정은에 바친 평양 올림픽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악마성은 잊힐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핵무기 위협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대신 같은 민족끼리라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북한은 해묵은 카드를 내밀 것이다. 평창 유치의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인사가 내게 타령조로 말했다. 멍석 깔아놓으니 북한 아이들이 와서 휘저을 판이네. 죽 써서 개주네. 이러려고 삼수해감에 올림픽 유치했나.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직도 이 본질을 모른다면 당신들은 돼지라고 불려도 싼 사람들입니다. 일자리 줄이는 정책 펴놓고 일자리 않는다 장관들 질책 지가 잘못해놓고 이게 웬 난리냐. 인이가 저도 인이라고 썼어요. 문재인 이의 인이랍니다. 죄인 아이가 네가 이 짓 해놓고 왜 남한테 신경질을 내느냐. 이 개떡의 임종석 문재인아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모자란다고 비상벨 누르니 이게 주사파 입문 원전 파괴 원전 죽이는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원전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 전력 부족 비상벨은 계속 울릴 것이다. 기적처럼 성장한 우리 산업의 바탕엔 값싸고 안정적인로 공급되는 질 좋은 전력이 원전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력 경쟁력이 심각한 위험을 받게 됐다. 정부의 탈원전 5기가 만든 평지 풍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원전 기술, 원전 능력을 없애라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임종석 문재인이가 원전 기술을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6호기 월성 5,6호기 저걸 가지고 1년을 끄는 바람에 1,500억이 날아갔는데 임종석 문재인 저 새끼들 주머니에서 뽑아다가 막아야 됩니다. 이 새끼들의 주머니 속에서 1,500억을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들은 계속 원전을 죽일 것입니다. KBS 노조 적폐 간부 지시 거부 신고하라. 이 KBS도 이제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이 여적들이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읽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정부는 노조를 앞세우고 대형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쫓아내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정부가 아니라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여적들이 한 짓이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되면 건전한 공론 조성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식이 편협하고 혼미해지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고 했다. 이미 노조에 장악된 MBC, SBS에 이어 KBS까지 지상파 방송사 3권 모두가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 방송이 됐다. 그걸 모르고 안녕하십니까. 군자란 꽃이 오래갑니다. 한 달 새 피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난꽃도 피어서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장관들의 일자리 공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 약속했는데 최우선하는 것으로 안 보인다. 비상한 각오 특단 대책을 만들어라. 참석자들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 저는 문재인 네가 전략적 실패를 했지 않느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또 법인세를 인상해 놓고서 이것이 전략적 실패이죠. 그 틀에서
아무리 돈을 쳐갖다 부어도 전술적 만회는 불가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인적 물갈이 시사했던 김 대법원장 취임 6개월 된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했다. 이제 지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김소영 전 차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김 전 차장에게 먼저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로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 등을 놓고 김 대법원장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갈등이 이번 인사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 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뒤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이다. 지금 김명수가 이제 법원을 종북 간첩단으로 갖다 채울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정부 내걸고 19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청년 실업 치솟자 위기감이 발생했다. 전략적 실패를 해놓고 최저임금 16.4% 올리고 그리고 법인세율 13.6% 올려놓고서 그것이 청년들을 고용할 것 같으냐. 이제는 긴축재정을 해서 잘라야 되는 그 상황을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주범 아니냐. 그런데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느냐. 작년 취업자 중 청년은 14.9%, 15% 깨지면 역대 최저가 된다. 그래서 해상에서 천안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장소를 누군가는 북해군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그 자리에다 잠수정을 가져다 놓고 두 척이 와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중에 한 척은 도망가다가 우리의 공격을 받았는데 세 대를 잘못 오인했다라고 해군이 보도를 했죠. 해군 내에도 간첩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북한에 그대로 알려줘갖고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의 천안함 말도 못 꺼낸 정부 평화 말할 자격 있나 묻고 싶다. 도발에 눈감은 평화 지속 못해 그동안의 침묵 잘한 건지 후회된다. 현충일 국군의 날 행사 때 홀대 정부 천안함 사건 애면한 듯하다. 지난해 9월 28일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에서 열렸다. 당시 청와대는 이함대 사령부로 선정한 것은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이함대가 갖는 상징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천안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재인은 천안함 이 도발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도하는 좌파의 핵심 인물이고 천안함은 북한이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좌파들을 대변하는 문재인이니까 천안함을 여기 와서 언급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국민이 왜 북한 정권에서 구원의 손길 받아야 하나? 최보식이 선임 기자가 썼습니다.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의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말기를 국민 자존심 지켜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남북 대화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요즘 우리 정부가 뭔가에 씌어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바로 그것이 국민의 자존심이다.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의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담을 파견하겠다는 날에 돌연 취소해도 말 한마디 못한 게 우리 정부였다. 임종석과 문재인이었다. 북한에는 못하고 총구를 과도한 추측성 보도나 비판적 보도에 북측이 때때로 불편한 반응을 강하게 보여왔다며 우리 언론에 돌렸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 짓을 한 놈들이다. 바로 직전 북한 매체에서 문재인이를 향해 얼빠진 궤변, 가시돋친 음흉한 악설 일색이라며 퍼부어댈 때는 엎드려 있었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의 정체성이다. 주사파 쇼를 하지 마라. 위장, 평화,
올림픽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영원히 중단하라. 평양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열자. 평창 참가로 남북대화 길이 열려도 비핵화논에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위장평화 공세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장을 만들어주고 평양올림픽으로 김정은이가 만들어서 평양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평양에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이 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무대를 만들어줬죠. 대법원장 행정처장 물러나라 뜻 전한 후 바로 자기 사람을 앉혔다. 이게 김명수입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이견보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처장의 안철상 대법관을 앉혔다. 대법원 수뇌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안철상 대법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종북 간첩단이 또 김일성이 이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전면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김명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이제 법원 내에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을 다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김소영이 PC 강제 개봉 당시 고입급 컴퓨터까지 요구당하자 보직 걸고 대법원장에 반대를 했다. 김명수의 인적 물갈이 과정서 코드 사법 논란 다시 불거질 듯하다. 그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천안함 폭침 주범 신복을 환대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천안함 유가족 회장 이성우 씨는 남북 접촉에 할 말이 많았다. 여기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곤이라고 하는 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이 리선곤이라고 하는 놈은 뭐한 놈이냐. 리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기획 주도한 김명철 전 정찰총국장, 현 통일전선부장, 이게 김영철이가 정찰총국장과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또 정찰총국장이 누가 다른 사람이 임명된가 보죠.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군 장병 104명 가운데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이때 이 씨의 맏아들이었던 고 이상희 하사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만기 전역을 1개월 앞둔 상태였다. 저는 이때 이 백령도 동남쪽